사람들마다 각자 취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지만 남에게 우리 나이에는 정말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내적으로 나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가꿔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더 많은 사람들과 유대관계, 소통을 가지는 시간을 찾아서라도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전공했는 그림에 비유한다면은 물감이 예를 들어 30가지 색이 있다면은 색깔이 다 틀리는데 그림 그릴 때는 그게 다 필요합니다. 어울리고. 그래 우리 60대든 예를 들어 세대가 틀리는 나이든 구성원의 친구들 전부 중요합니다. 바로 퇴직안부는 제가 경험으로는 여행을 일단 떠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은 옛날 여행가가 쓴 글귀가 있더라고요. 여행하는 목적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서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을 옮기고, 꼰대 행동은 되도록 삼가시고, 그래야면 환영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건 확실하고 또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에너지를 어디다가 집중시킬 것인가,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쪽으로 나가시라고, 목이 메이네요. 나가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만나는데 사람들은 다 내가 싫으면 돌아서면 되는 거고 내가 좋으면 그 손을 잡으면 되는 것인데 어떠한 인연도 다 나에게는 소중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60 이후에 내가 만나면 또 나로 인해서 누구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험이 됐던 사람이 됐던 그런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사람 속에서 울고 웃고 배웁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르다는 것도 경험으로 압니다. 그런 60대가 친구인 60대에게 말합니다. 어우러져 살자고, 혼자가 아니라고.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연중 특별기획 세대 공감 듣고 말하다 제6부 60대에게 듣고 말하다. 어릴 적 친척 어른들의 환갑잔치에서 멀뚱멀뚱 앉아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세상에 나와 60갑자 해를 지나고 다시 태어난 간지가 돌아왔다 해서 환갑이라 부르죠. 예전에는 축하잔치가 꽤나 많았는데 잔치 소식 못 들은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환갑. 예전에는 노인의 이미지가 강했던 그 말이 이제는 희로애락 60년 인생을 지나 또 다른 청춘을 시작하는 출발선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제6부 60대에게 듣고 말하다. 다가올 60대 또 다른 인생을 계획하는 저는 아나운서 장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수형이라고 하고요. 64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에서 재취업을 돕는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5세 강혜령입니다. 저는 주부가 본업이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6세 이유진입니다. 현재는 서울 노인복지센터 내에 있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대를 졸업하고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이제 미술 교사로서 34년간 정년퇴직한 임형식입니다. 네 분 모두 이제 60대의 인생을 살고 계신데 60대의 내 나이가 생소할 때가 가끔 있을 것 같아요. 지내다 보시면 언제 이렇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었지? 라는 좀 느낌을 가질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꼭 지금 60대라서가 아니라 사실 그 나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랄까 뭐 이질감은 30대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30살이 됐을 때 내가 벌써 30 그런 느낌이 있었고 40대도 마찬가지고 50대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60대가 돼갖고 몇 년 전에 이제 환갑 회갑잔치를 가족들하고 했는데 그때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나라고 느꼈던 거는 저희 어머니가 회갑잔치를 하셨을 때 그때 저희들이 이제 자식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열어도 되고 제가 자식들 대표로 인사말도 하고 노래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회갑잔치를 열어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내가 벌써 60대가 됐나 뭐 이렇게 느끼면 굉장히 세월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를 이렇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누구나 다 좀 그러실 텐데 문득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엄마 같다. 저희 엄마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도서관에서 열리는 어떤 수업에 신청해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게 그 수업은 20대, 30대, 40대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거기에 탁 들어간 게 너무 나랑 이거 내가 엉뚱한 곳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때 비로소 정말 내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느꼈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제가 공감하는 게 아침에 어떨 때 면도를 하다가 거울 속에 보면은 아버지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고 나 자신한테서 어머니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고 몇 년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제가 이제 어린애들을 보면 이래 손짓하고 웃어주거든요. 그런데 같이 그 있던 젊은 어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지 하는 그 말에 충격을 먹고 그 말은 집에 와가 제가 거울을 보고 할아버지구나. 그것도 하나의 순리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나이를 잊고 사는 편인데요. 이 머릿속에서는 잘 회전이 돼요. 근데 신체적인 면에서 어떤 때 그게 조금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을 때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노화가 되는구나. 받아들이지만 조금 좀 천천히 좀 그런 것이 왔으면 생각하면서 많이 노력하고는 있어요. 지금도. 네, 나이는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60대는 그러기에는 너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60 회갑의 순간을 그때 당시의 기분은 좀 어떠셨는지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회갑이라고 해갖고, 특별한 스스로 의미를 두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단지 근데 조카들이 그날 이제 음식점에 다 모였는데, 조카 일동 해갖고, 이제 인사말을 리본에다 이렇게 꽃에다 달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혀 뜻밖의 만수무강하세요라고 하는 글을 써갖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도 이런 말을 쓰고 내가 받아야 될 이런 인사말이 전혀 아닌 것 같아갖고, 좀 당황하기는 했었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어르신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개가 올해 60이 됐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60? 엄청 그 할머니는 늙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전 그것보다 더 나이가 많거든요.
그 살다 보니 60생 그 시간이 의외로 참 빨리 갔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물 흐르듯이 그냥 가고 싶다. 그러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저희 좀 있으면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는 보너스 인생이다.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지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만 즐겁게 보내자. 그리고 주변에서 저는 못 느끼는데 주변에서 네가 벌써 70이 다 됐어?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구나를 느끼지. 그 다음에는 그렇게 그냥 바쁘게 살아서 그런지요. 그냥 지금부터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더 재미나게 보낼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나이에는 연연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60대를 맞아서 내가 이제 이전과는 조금 이런 부분은 달라졌다. 그런 거는 어떤 뭐 육체의 변화도 될 수 있지만 어떤 생각의 변화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주변 환경의 변화, 뭐 친구 간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생각하시기에 60이라는 나이, 60대를 맞으면서 내가 좀 변화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굉장히 뭐든지 성취감, 승부욕도 강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게 못 미쳐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 큰 문제는 아니지 하면서 모든 거에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전에는 뭘 하다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는 무섭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어때? 좀 모질하면 어때? 그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저는 이제 나이 들수록 제 나름대로 느낀 거는 좀 더 겸손함을 배우는 것 같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도 겸손함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사는 게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어느 철학적 한 얘기가 있습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를 인간이 고민하고 걱정한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되는 대로 사는 것도 무의미하지만 단순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 그게 이제 그 나이에 걸맞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후반부터 만 60세가 된 해까지 계속 직장 생활을 했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만 3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나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17년 12월 달에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60대에 접어들어서 생각이 좀 바뀐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동안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33년 동안은 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풍파도 겪고 뭐 했지만 오로지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 결국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는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60대에 들어서는 이제는 내가 누가 나를 리드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리드하면서 살아야 될 시점에 왔구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내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시키는 나를 스스로를 리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60에 들어서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들 한 번은 들어보셨죠? 너도 내 나이 되면 알 거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말을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어른의 입장에서 소통해야 할 60대에게 소통은 참 어려운 숙제더군요.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이제 가정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위에 계신 그 선배들보다는 아랫세대와 이제 어우러져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지내는데 소통을 하고 그리고 공감하는데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가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저희 때는 상대방한테 어떤 문제에서 거절할 때 저희는 상대방의 마음을 많이 생각을 해서 그 말을 돌리고 가능한 한 마음의 상처를 안 받게 그 사람한테 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애들을 보니까 그거는 엄마가 상대방한테 혼동을 주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클 때는 물론 어른들이 가면은 싫든 좋든 그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 색깔을 바로 나타냅니다. 그 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어떨 때는 화가 치밀어 올 때도 있죠. 그 대신 이제 그걸 제 자신을 누르고 되도록 말수를 줄이고 간섭을 적게 하고 웬만한 거라 막 입 안 대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그러다 보면 저는 또 애들하고 떨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뭐 소통에 어떤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참 동감되는 그런 말들이네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모 된 입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뭐 어떤 근심이 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어떤 때는 딸아이가 그거는 이제 엄마나 아빠 마음 편하자고 하는 얘기지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편 듣고 보면 틀린 말이 같지 않더라고요. 그 요즘 뭐 젊은 애들이 참 뭐 똑똑하고 활발하고 오히려 이렇게 배울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의 20대 아니면 30대에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로서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어느 순간 단절이 될 수도 있고 막히게 될 수도 있고 그냥 부모 입장에서도 참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소통이 딱 끊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혹시 있으셨으면 어떻게 그걸 좀 풀어내셨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37세 장가가지 않은 아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주관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엄마 말을 맞추다가도 엄마는 아직까지도 제가 더 많이 안다는 그 착각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섭섭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반성을 어떻게 하냐면 나도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겠지? 그러면서 그때 뭐 아들한테 그런 뭐 갈등에 대한 화보다도 나도 엄마한테 이렇게 하지 말걸 그런 후회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 걔 인생은 걔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걔는 걔로서의 인생 나는 나대로의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이 돼가는 것 같아요. 좀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느 집이나 아이들이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살면 되니까 너무 제 간섭하지 않는 게 좋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게 피차간에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소통이 뭐 그래도 가족인데 뭐 단절이 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가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요즘 휴대폰 가족마다 다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 단톡방에 딸아이가 뭐 엄마 미안해, 뭐 아빠 뭐 미안해, 내가 뭐 너무 짜증낸 것 같아. 뭐 그렇게 자기도 말하기가 미안하니까 단톡방에 슬쩍 이렇게 한번 올리면 또 그걸로 해서 또 다른 대화가 이어지고 뭐 자연스럽게 또 그런 것들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첨언한다면 들어주는 거. 무슨 말을 하든지
걔 마음을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들어주는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자기도 얘기를 하다가 보면 스스로도 느끼는 게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미안했고 뭐 등등. 나도 마찬가지고 그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준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그 부모님과 뭐 시댁 부모님, 친정 부모님을 대하는 건 굉장히 그런 거를 보면 순간순간 나 때는 정말 안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신지요? 그걸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일단 하지 말자. 예, 비교를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아까 세 분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어머니가 저 젊을 때 지금도 물론 집사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과 다툴 때가 있거든요. 그 옛날에 그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부는 싸우는데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과 다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안 하니까 아무래도 접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뭐를 생각하나마 젊을 때도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다투어가 어머니한테 불평을 하면은 불평하지 말았고 이제 어머니가 나무래입니다. 네 입안에 혀도 깨물리는데 그거는 당연한 듯이 그걸 항상 명심하고 그 다음에 나도 항상 마누라지만도 내가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 해야 좀 덜 부딪히고 예. 그 다음에 그 방금 질문해 주신 그거는 아랫 사람하고 어떤 거를 비교를 안 하는 상태에서도 자꾸 뭐가 연상이 되니까 예. 되도록이면 그 젊은 층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 시각으로 봐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은 좀 덜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며느리를 제가 저희 아들 성격을 알기 때문에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며느리를 많이 두둔해주고 또 카톡 같은 거 해도 끝에 꼭 하트를 붙여주고 또 며느리는 또 그만큼 또 저한테 편하게 하니까 제 아들을 편하게 해주는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냥 며느리 다 솔직해요. 그냥 솔직하게 다 제가 창피한 일도 다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며느리가 더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소통이 잘 돼야지만 집안이 예, 더 화목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너와 내가 다르다는 차이를 그저 들어주세요. 듣기가 가져올 새로운 변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기획 세대공감 듣고 말하다. 한 가족 사이에서도 소통은 어려운 문제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오해는 생기고 풀지 않으면 갈등은 깊어지니까요. 하물며 가족도 그런데 사회에서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60대는 사회 갈등이 되어버린 소통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반감, 조금 안 좋은 뉘앙스를 담고서 젊은 친구들이 하는 표현이 바로 이 꼰대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노인,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들으면 좀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혹시 꼰대라는 표현을 내가 듣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지에 대한 좀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 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고령자, 노인, 시니어, 뭐 중장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단어도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듣기 좋은 그런 단어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데 또 마땅히 뭐 지칭할 만한 어떤 뭐 그 대체할 만한 그런 단어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 여러 개의 단어 중에 어느 것이라도 내가 듣게 된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나한테 아유 저 꼰대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말해서 꼰대라는 말을 들을 그런 행동거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저 젊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내가 벌써 나이든 티를 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 젊은 사람을 뭐 탓하기 전에 물론 예의가 없는 말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는 게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이 맞아. 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센터 회원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수업을 듣다 보면 강사님들이 거의 뭐 저희 애들보다 더 어리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도 제가 배울 거는 있는 거고 또 배워야 되고요. 그 전문가한테서 습득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특히 그 영상 편집 그러니까 영화 감독반에 등록해서 영상 편집하는 걸 배우는데 이런 게 세상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 세대는 우리보다 더 행복하겠구나. 참 좋다 하는 걸 느꼈어요. 나는 뒤늦게나마 그 조금 맛을 본다는 게 더 행복했어요. 꼰대 이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는 이제 젊은 층, 우리 같은 노년층 다 책임있다고 보는 게 흑인 그 미국 사건으로 안 시끄럽습니까? 그래 그와 마찬가지로 저기 인종차별이 없어져도 백인 자체 그 DNA가 흑인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나이 든 자체로 무시하는 그 형이 있거든요. 예, 그렇긴 해. 꼰대카는 요거도 지 잣대로 꼰대로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예, 또 물론 나이 든 사람들도 젊은 층에 모범이 돼야 되고, 예, 그래. 그게 참 그 명확한 선을 긋기가 상당히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꼰대라는 단어는 선생님이란 뜻인데 그 꼰대라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가 불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꼰대라는 단어를 써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은 없지만 한번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간단히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갑질하는 사람을 그냥 빗대서 꼰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면서 그래 굳이 꼰대 소리를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꼰대 소리를 안 듣고 걔네들한테 존경받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존경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나이가 들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대방 나이가 들으면 자기 주관이 강해지기 때문에 목소리도 커지고 고집도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하고 그 교류를 할 때는 그거를 무조건 아랫사람 얘기를 먼저 들어주고 거기서 걔네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거를 요점만 딱 간단하게 요점은 요거구나.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애들이 간단 명료한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설명해 주면은 애들이 굳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해도 통하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많이 참으면 됩니다. 인내심은 그렇고. 저희는 아무래도 60 넘는 생을 살았으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그 경험에 빗대어서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처음 보는 젊은이인데 자기 남자친구에 관한 일을 상담을 했었어요.
그 내용은 자기는 외모를 보고 걔를 사귀었는데 사귀다 보니까 성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는데 살다 보면 그 외모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 네가 그 외모를 정하는 그 관점도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말해줬는데 우리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외람 때 말씀 것지만 동양화 하셨단 그러십니까? 아, 예. 그러면 그 여자분 보고 여백의 미를 보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가족 외에 그 이제 외부에서 그러니까 나이 든 기성세대하고 젊은 사람들 간에 어떤 뭐 존경 뭐 이런 데 단어가 떠올리려고 한다면 사실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공공 뭐 장소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소위 그런 매너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뭐 지하철도 그렇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공원에서도 그렇고 그 나이가 들게 되면은 좀 수치심이라든가 그 부끄러움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 데서나 큰 소리를 내고 또 쉽게 어떤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물론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뭐 젊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어찌 보면 그 좀 선배 세대로서 아래 후배 세대들에게 그동안 축적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과 가치를 이렇게 좀 나눠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떤 이 사회 구조가 그런 그 경험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나 너무 단답적이네. 그런 환경이 많이 접할 기회가 적은 편이죠. 어떤 의미였어. 되도록이면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딪히는 것을 미리 알고 이래 세대 간의 어떤 대화의 장이라든 이런 게 많이 없는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싸우는 이상으로 추락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면은, 예. 그러한 모임을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번에 어떤 이제 그게 매주 화요일 날마다 있었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바리스타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그걸 참석을 못했는데 10대부터 80대까지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소통의 장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소통의 장을 기회를 마련하려고 많이들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이제 그런 뭐 프로그램도 많고 뭐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세대 간의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회든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 기성세대하고 어떤 세대 차이가 있었고 어느 사회나 세대 차이는 반드시 존재를 하는데 이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단지 이게 세대 차이가 아니라 세대 갈등이 된다거나 세대 간의 반목이 된다거나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어떤 선배 시민들이 조언을 하고 끌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 자체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아집이 생기고 뭐 반목이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차이라고 한다면 그건 서로 우리가 이제 흔히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인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을 하자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말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사용된 건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살아온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생기는 다른 점이 갈등의 씨앗처럼 생각되는 요즘이
어쩐지 속상하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세대 공감 이 시간을 통해 만난 많은 분들이 저마다 낀 세대로서의 고충을 들려줬습니다. 60대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들어보시죠. 그 이전에 저희가 30대 친구들과 40대 친구들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직장 내에서는 30대 내지 40대가 직장에서 이 낀 세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친구들이 위에 선배들과 아래 갓 들어온 후배들 사이에서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체의 저희 세대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60대가 어찌 보면 위에 선배 세대들, 그 위에 부모님 세대들, 그리고 아래 자녀 세대들 사이에 좀 끼어 있다라는 또 표현을 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뭐 직장하고는 또 다른 이제 문제겠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소위 이제 우리 60대들이야말로 우리 긴 인생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낀 세대이면서 소위 말해서 샌드위치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모님도 봉양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머니를 뭐 20몇 년을 이제 모시고 이제 살았었거든요. 그것도 자식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글쎄 이제 60대 말고 다른 50대, 40대는 또 생각이 다르고 하겠지만 아마 이렇게 긴 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이 100세라고 하는 인생의 긴 여정으로 볼 때 60세 지금 60대들이 낀 세대이면서 샌드위치 세대인데 요 세대가 지나가면은 아마 또 뭐 그런 거는 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40대 그때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모여서 이제 얘기하게 되면은 그래요. 근데 다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샌드위치 세대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는 받지를 못할 거야. 그걸 이미 우리는 그냥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흘러와가지고 60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걔네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 저런 못한다고 해서 많이 섭섭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미 우리는 받지 못할 거라는 거를 알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 인생만 즐기면 되지 않을까? 지금 대부분 다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세대가 올 거야. 우리 세대가 오면은 우리도 지금 우리 부모처럼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는 생각하면은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아까 했듯이 지금은 많이 세대가 바뀌었고 애들의 그 주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서구화됐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그 부모에 대한 효도 같은 그런 거는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아까 제가 이제 40대, 50대는 어떤 생각을 뭐 이렇게 우리 60대하고는 다를 것이다라고 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식들한테 뭐 거의 100% 나중에 이제 노후에 그렇죠. 봉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우리 60대들은 아직도 이제 그런데 나도 내 자식한테 봉양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50대만 돼도 내가 나중에 내 자식한테 봉양을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마 60대하고 생각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60대가 그냥 어중간하게 이렇게 낀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약간 좀 서운함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리스 그 뭐 신화가 책을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그 시대에도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저래가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을 했답니다. 그래 BC 기원전에 그런 그게 했는데 지금 2000년 흘러왔습니까? 그래 그 상태에서도 흘러가는 거는 흘러가는 마음이 드세요. 예. 그냥 말 한마디로 다 그게 덮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애들하고 같이 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취미 생활을 하기 좋은 곳으로 나는 갈 거야. 우리 애만 장가 보내면 난 글로 가서 혼자 살 거야 하는 생각을 하는데 큰아들이 엄마는 우리
앞으로 이사를 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나는 그쪽에 취미 생활을 해라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했더니 엄마가 항상 건강한 게 아니야. 그러면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와야지 우리가 엄마를 보기가 돌봐줄 수가 있지 않겠어?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가 그냥 같이 안 살아도 예 부양을 걔네가 안 해도 그냥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 가만히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소통의 방법이 될까요? BBS 개국 30주년 연중 특별 기획 세대 공감 듣고 말하다.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감. 하지만 나의 노후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또 다른 책임감. 60대는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책임감에서 또 다른 인생을 계획하는 적극성이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이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제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은 벌써 이제 예전 얘기가 됐어요. 인생 3모작, 4모작 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개발을 하고 일을 새롭게 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신데 그 60대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일단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그 나라에서 고령화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후를 그래도 좀 보람되게 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 프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참 우리나라는 참 우리 세대한테는 너무 감사한 나라다, 좋은 나라다는 말을 많이 해요. 물론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노인들의 복지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서 새로운 일에 또 안 해본 일에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접하고 도전을 해보고 또 실패해도 아 이런 거였구나. 그냥 하나의 체험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봐서 그냥 겁먹지 말고 기죽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라도 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모작을 두 가지, 이모작 글자 그대로 두 가지이고만 놀라운 일이 생각도 안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제 큰애가 제가 퇴직하기 전부터 영화 감독이었는데 영화사에서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개봉하자 하는 그거 놀랬고 실제로 개봉하기 전까지는 제가 또 다시 몽마르트가가 거리화가 생활을 하려고 프랑스 시청하고 교섭 중이었는데 영화 개봉회가 요 조금 무대 인사 좀 하고 가려니 했는데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가 지금 최근에는 제대로 화딱지도 안 하고 해가지고 대구에 그 시니어 운경유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태어난 시험 제가 합격했습니다. 그래가 그래가 지금 합격했는데 합차이기 때문에 또 모이가 노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연하게 바리스타를 하면서 취업센터에서 이렇게 그 인터뷰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지에 나오게 되고 작가님끼리 또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시니어 TV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제 다큐가 딱 30분짜리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감 가는 게 저도 그거를 딱 화해를 받으면서 어머 그래 나도 남기고 가는 게 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보고 싶을 때 이거를 보면은 엄마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지금 CD를 남기고 가신 거예요. 엄마 목소리로 녹음을 한 CD가 있어서 그 목소리 들을 수가 있는데 나는 얘네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을 남겼으니까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무튼 유명 인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실버 모델 뭐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체형에 노인들의 체형에 맞는 옷을 우리가 보여줘야지만 훨씬 더 공감대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모델들은 무엇을 입어도 이쁘죠. 그렇죠. 날씬하고 젊은 애들이 입으면은 이쁜데 우리는 60대, 70대가 입을 거를 해야 되는데 50대들이 모델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랑 공감대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60대에 막 모델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걸 했는데 그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어요. 근데 그냥 또 이렇게 그냥 인터뷰하고 이렇게 영상 찍고 그거고 그냥 그래 바라던 거가 이런 식으로 또 성취가 되네. 불교 방송 나오실 줄은 몰랐죠. 몰랐어요. 새로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 시작하실 때 좀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도전한다는 건 항상 즐겁게 생각을 해서 두려움보다는 기다리는 시간에 두려워요. 두려움보다는 뭐 설레임 같은 그런 감정을 아니, 실수할까봐 준비 과정이 있는 거는 실수를 할까봐 걱정이고요. 준비 과정이 없는 거는 실수를 해도 그냥 제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뭐 도사가 아닌데 이렇게 해도 위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 네 분은 각자 지금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홍성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펀더풀 드림 협동조합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강사 활동을 하시는데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간략히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에서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강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만난 분들하고 저를 포함해서 5명이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조합을 저희가 만든 이유는 뭔가 좀 목적의식을 갖고 우리가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뭔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이제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게 된 것이고요. 뭐 아까 이제 유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뭐 도전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성취감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지금 협동조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일영 선생님께서는 이제 미디어 컨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 하시면서 네. 좀 이런 게 좀 보람스럽다. 뭐 이렇게 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같은 세대에서도. 네. 네, 그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특별한 어떤 기능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꼭 세상이 원하는 그런 잣대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를 맞춰 나가면은 또 다른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내 보면 뭐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하찮게 여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만의 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고 싶네요. 민영식 선생님께서는 미술 교사로 재직을 하셨고 또 어찌 보면 하셨던 일과 연관이 돼서 아드님과 함께 영화 이제 몽마르트 파파의 또 주연 배우로서도 이렇게 데뷔를 하셨는데 굉장히 좀 아드님과 특히 같이 한 작업이라 의미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맞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다음에 더 이제 걔가 성격이 아주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DNA가 엄마 DNA가 있어가지고 또 답으로 또 걔는 그럽디다. 파리 갔을 때도 나는 이제 하소연했는 게
아빠 평생 엄마하고 사는 거 고생 많았겠지. 이래 어떤 구원을 청했는데 그게 답은 딱 하나로 돌아옵니다. 두 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물론 또 자식이니까 예. 집사람은 젊을 때부터 그 영화 감독 그 힘든 길 왜 하나 했지만도 저는 태어났으면은 너 하고 싶은 걸 해봐라. 예. 걔가 이제 그것 때문에 저를 많이 또 따랐죠. 제가 지를 이제 믿어주고 했으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네 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는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나는 서투를 수도 있습니다. 체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일 또한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 여러분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 아니어도 되고요. 뭐 그동안 좀 참고 있었던 아니면 잊고 있었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그냥 항상 지켜만 보고 그냥 마음속에서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주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해준다는 거에 항상 고맙고 대견하다고 엄마는 생각하고 있다. 이거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엄마를 마음속으로 또 많이 사랑하고 챙겨주기를 바란다고요. 저는 이제 모든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한테 하고 싶은 게 나이 들수록 자꾸 따지거든요. 그렇긴 해. 모임에도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예. 법정 스님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저 토요일은 흙과 같이 더러운 똥오줌을 다 덮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덮어가 용서해주고 그런 식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주변에서 흔히 듣는 얘기고 또 우리도 많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행복한 게 뭔지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내와 딸. 근데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족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의미를 너무 크게 잡고 사실 살았어요. 가족하면 뭐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뭐 형제, 자매, 조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 가족의 범주 안에 뒀었는데 그게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로 더 우선시하고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바로 내 직계 가족한테는 뭐 좀 소홀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너무 많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좀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생각을 좀 달리해서 아내와 딸을 그렇게 대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고요.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모임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좀 뭐랄까 이런 모임에서 너무 좀 강직하고 좀 잔소리 많이 하고 좀 원리원칙주의자처럼 이렇게 비춰진 게 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꼭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도 굉장히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한 사람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그런 모임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그런 친구들한테 그렇게 비춰줄 테니까 나를 좀 예쁘게 봐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